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과 활자. 우리는 활자 종주국의 후손이다. 활자를 만들었던 공인들의 핏줄은 결코 식지 않았다. 대량 인쇄 기술로 활자가 낙엽처럼 사라졌을 때 마른 잎이 되살아나듯 글자 하나에도 숨결이 담긴 활판 인쇄가 다시 살아났다. 국내 유일의 납활자 인쇄소 파주 활판 공방. (30년) 전 이 땅에서 자취를 감췄던 납활자 인쇄기. 환갑을 훌쩍 넘긴 낡은 인쇄기가 나이를 잊은 채 힘차게 발을 굴린다. 전국 각지의 박물관 도록 대부분이 그의 손을 거쳤을 정도로 촉망받는 북 디자이너였던 박한수 대표. 그가 활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원 석사 학위를 준비하면서부터였다. 타이포그래피를 공부하며 활자의 매력에 푹 빠진 그는 그동안의 명성을 뒤로 한 채 활자에 인생을 걸었다. 화려한 만듦새가 보여주는 감각적인 디자인도 아니다. 하지만 한자 한자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열과 정성이 묻어있는 인쇄물은 미술학도였던 그를 단숨에 매료시켰다. 이제 유럽에도 이 활판으로 만드는 책은 정말 역사에 살아남을 책, 그 이제 가치가 있는 책, 그 이제 경제성의 논리가 아니라 뭐 사상 전집이나 뭐 문학 전집, 꼭 그 활판으로 만들어야 할 책들만 엄선해서 이제 이 방식대로 그 정해진 순수대로 만들고 있죠. 대부분 이제 경제성의 논리 때문에 이제 다들 이 활판이나 이 그 과거의 것을 버렸는데, 그래 상업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 활판만의 이 매력, 그거는 말 그대로 말로 참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음식의 맛을 이렇게 이제 그 맛으로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1883년 최초의 근대식 출판기관 방문국에서 발행한 한성순보를 시작으로 쉼없이 내달려온 100년. 그렇게 한 세기 동안 우리는 활판 인쇄를 통해 정보와 문화를 공유했다. 그러나 1980년대 옵셋 인쇄의 등장으로 납활자 인쇄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불과 2, 3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렇게 30여 년이 지난 2007년, 납활자 복원을 위해 모인 이들은 활자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게 된다. 인쇄는 세계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목판 인쇄물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도 우리나라 가지고 있지. 또 쇠붙이로 만든 이 금속활자, 이것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든 나라지. 그러면 우리가 할아버지의 나라 종주국 효시 이렇거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보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 이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마원이나 패스원의 그 삶이나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온리원,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가치를 이 활판에서 이제 알게 되었죠. 납활자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 복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전문 장비 등과 숙련된 기술자들. 하지만 30년 동안 완전히 사라진 흔적을 되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게 10년, 입소문을 좇아 전국을 누볐다. 제가 기계를 그때 이제 약간 찾아 나설 때는 이미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일단 이런 시설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공간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근데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제 세를 놓으면은 뭐 한 몇백씩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울에는 이미 뭐 거의 기계가 거의 다 사라지고, 자모기하고 인쇄기하고 활자를 이제 한 군데서 다 가져왔었어요. 근데 그분도 거의 한 80대 이제 초반까지 이제 이걸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 일로 아들을 이제 공부를 시켜서, 뭐 아들은 뭐 교수도 되고 뭐 딸들은 다 좋은데 시집도 잘 갔는데, 그러니까 아들들이 왜 아직까지 이런 일을 하냐고. 근데 이분은 이
기계나 이 활자가 자기 자식이다 이거죠. 자기 자식보다 더 소중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안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이 기계를 한 20번 정도 찾아갔어요. 20번 정도 찾아가지고 제발 꼭 이 기계가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돌아갔으면 좋겠다. 조금 돌아오면서 강한 또 그 이제 짐으로 또 와닿았죠. 평생을 함께한 이 기계들은 가슴 시린 삶의 덮개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자신의 분신과 같은 기계를 내어준 노인. 그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흔적조차 없이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여기에 있었던 요 활자가 그 동대문 그때 그 노인분이 이제 사용하시던 이 활자예요, 이게. 예. 시간의 때들이 거의 다 묻어 있죠, 여기. 활판 인쇄의 보고는 역사를 되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 시대를 살아온 장인들의 숨결을 고스란히 되찾는 일이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난관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바로 숙련된 전문가들을 찾는 일. 잃어버린 30년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엔 너무 긴 세월이었다. 이거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뭐 그걸 왜 하느냐 이거야. 지금 사라졌는데 세상에. 집신을 왜 신으려고 그래? 지금 가죽 신에다 이러면 더 좋은데. 그래서 없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 한 번은 왔죠 이제. 내가 이 사람 한다고 그럴 때 내가 속으로 이렇게 웃었는지 뭐 농담하는 거 아니지. 너 근데 나이도 40대인데 누가 그걸 믿어? 안 그래? 다들 안 믿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들고 이제 그 반신반의. 처음에는 아예 믿지를 않았죠. 근데 시술을 해놓고도 반신반의를 하는 거예요. 기계 과연 돌아갈 건지, 책이 나올 건지, 뭐 이게 안 돌아가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 자체도 이제 반신반의였지만, 그러니까 저자도 반신반의하고, 시인도 반신반의지. 원고는 주지만 책이 나올 건지. 근데 기계를 모아놓고 여기에 세팅하는 시간만 3년 걸렸어요, 여기서.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들이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여러 번. 더디고 힘들던 시간들이었지만 시련을 이겨낸 자리엔 차곡차곡 그 흔적들이 쌓여갔다. 1997년 시작된 납활자 인쇄의 복원 사업은 2007년 현대 시집 100권 출간을 목표로 시작. 2008년 꿈만 같던 첫 시집을 발간하게 된다. 좋고 책이 먼저 나오고 인쇄하고 참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이제. 결혼하고 5년 동안 없었는데 낳은 그것보다 더 희열이지. 이건배 시인도 자기도 나올 줄은 몰랐다. 원고를 주면서도 나올 줄은 몰랐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제 하여튼 처음 나왔을 때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예, 예. 첫 시집 출간 이후 지난 8년간 명맥을 이어온 활판 공방은 오늘도 다음 시집의 출간 준비로 분주하다. 어렵게 복원된 재료들인 만큼 공방 구석구석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여기 잠어, 글자의 어머니, 남물이 이 안으로 스며들어가면 여기 나발자가 되는 거예요. 필름으로 말하자면 원판. 이게 한글, 영문, 일본어의 세 가지에 지금 7, 8만 자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사라지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원도가 있잖아요. 원바탕, 이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걸 조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이 이제 사라져, 할 수도 없고, 조각기도 없고, 지금 이 활판 공방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이 잠어예요. 활판 공방의 생명줄 잠어. 자동 조각기에 서체 디자인의 시초인 원도를 올려놓으면 바늘이 회전하며 글자의 모양을 파낸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무. 이 자무가 사라지는 순간 활자의 생산은 불가능하다. 납활자 인쇄 공정은 크게 주조, 문선, 조판, 인쇄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조는 그 첫 번째 공정이다. 이거는 이제 납을 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활자 잠을 더 끼워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활자 자동 주조기라는 거예요. 금속 활자 원료는 철, 구리를 거쳐 납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원형을 발전시켜왔다. 1000도가 넘는 다른 금속에 비해 450도에서 녹는 납은 보다 손쉽고 견고하게 활자를 만들 수 있었다. 주조기가 투박한 듯 정밀하게 돌아간다. 우주 항공기 다음으로 정교하다는 이 주조기는 무려 100년의 세월을 보낸다. 이 노기계가 만들어내는 활자는 1분에 100에서 130자 정도다. 약 1000번의 인쇄를 거치면 마모되는 납활자 때문에 주조 시 항상 넉넉한 양을 준비한다. 가로 세로 길이 5mm가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사각의 틀에 글자를 새기는 일. 숙련공의 정교한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이게 정밀한 거예요, 이게. 상대 정밀해. 이게 왜냐면 글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 사각에다 글자를 맞추는 게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 이 글자 이게 돌리고 있고 모양이 여기 잘하면 여기 이 사각이거든 글자가 이 사각이 다 이 시하기가 돼 칼날로. 근데 그 칼날로 시하게 되는 것을 살짝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기술자야. 근데 너무 깊이 하게 되면 글자가 깎아먹나 이거야. 뭐 인쇄에서 조금만 틀리면 그 인쇄에서 금방 나와 이게. 그럼 그냥 메토기에 뭐 정택이 자식이 어디 있다 그러면 되느냐고 이제 그런다고 이제. 활자의 크기는 총 7가지. 가장 큰 초호가 14.8mm, 가장 작은 6호는 2.6mm에 불과하다. 작은 납에 정교하게 새겨진 활자는 돋보기로 오차를 확인한 후 활자 선반으로 옮겨진다. 다음은 문선 작업. 원고 내용대로 선반에서 활자를 하나하나 뽑아내는 과정이다. 주조공 정흥택 씨는 발판 공방에서 문선공 일까지 겸하고 있다. 원고가 이렇게 이제 들어와, 시인이 원고를 다루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편집을 해, 우리가. 이제 이건 무슨 글자가 몇 호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이제 뭐 들어간다. 뽑는 거 이제. 이게 5호야, 5호. 5호가 이제, 크기가 5호가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지, 시집에는. 다 뽑으면, 이제 이게 상자가 이제 찰 거 아니에요? 그 사무소 또 자꾸 연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것이 페이지수가 보통 한 200페이지가 넘어온다, 이거야, 이게. 한 권에요? 한 권에. 200페이지가 넘어오면, 거봐 한 200페이지 판을 짜는 거야, 이제. 보통 원고 써 있고, 무슨 글자가 어린 건 벌써 손이 뭐 다 걸로 가. 공방이 보유하고 있는 활자는 한글 약 2200자, 한문 15,000자 정도다. 그 중에서 필요한 글자를 골라내기란 웬만한 베테랑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어깨너머로 어렵게 배운 일이다. 근데 어쨌든 이 원고가 잘 안 볼 때가 있어. 이제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애를 먹어, 이제. 그때는 이제 안 보이면 이제 이걸 가지는 거야, 이거 이제. 이게 이제 밥통이야, 이게 밥통. 이게 얼마 전에 한 40년 됐어, 이거. 이거 내가 꼭 차고 다니지, 이거는. 이거 여기서는 차고 다니지, 뭐, 딴 데서 못 차고 다니지. 가장 높은 도수의 돋보기 안경에 또 다른 돋보기를 써야만 가능한 작업. 순서대로 찾은 활자를 상자에 담으면 문선 작업은 끝이 난다. 다음은 활판 인쇄에 꽃이라 할 수 있는 조판, 식자라고도 한다. 조판공 권용국 씨는 활판 인쇄가 절정을 이루던 시절 대한민국에서 내로라는 조판공이었다. 386 세대 정도만 돼도 흔히 알만한 책들이 모두 권용국 씨의 손을 거쳤다. 민정서관은 주로 이제 오래 거기서 일을 했죠. 이제 그때 이제 영안사전 주로 많이 했어요. 국어 대사전, 독일어 그걸 전부 소루로 뽑아서 했어요.
문선 상자가 도착하면 본격적인 조판 작업이 시작된다. 이 과정은 조판 과정인데요. 판 짜는 과정이에요. 이제 문선에는 글자만 뽑아오면요. 이제 조판할 때 식자로 오면요. 여기 들어가는 요 새에 들어가는 거, 이 공목 들어가는 거, 요 약물, 이거 한자 들어가는 걸 전부 여기서 시황 맞춰가면서 조판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한간을 조정하는 때 쓰는 거예요. 긴 거는. 그리고 요거는 자간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 5, 4배는 이 긴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넣는 공목이에요. 2배, 3배, 4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긴 거에만 짧은 게 들어갈 때가 있고 요게 들어갈 때고 요게 들어갈 때가 있죠. 이게 자가지 길고 짧고 길고 짧고 하니까. 그래서 요런 게 시방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페이지에 채울 것과 비울 것을 가려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손길. 육안으로 확인조차 힘든 페이지의 여러 조각들이 빠른 손놀림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전성기 시절 조판공 10명이 이틀 만에 주간지 한 권을 완성하던 시절도 있었다. 고도의 집중력과 지구력으로 종일 서서 해야 하는 고된 작업에도 불구하고 팔순의 숙련공은 단 한순간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완성된 조판은 실로 튼튼하게 묶어 조판의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거울에 비친 듯 볼록한 글자의 문양이 한 점의 조각품인 양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이게 50개가 있어야 이게 200페이지가 들어가는 거죠. 완성된 조판이 인쇄기로 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바로 교정 단계다. 흐트러질까, 꽁꽁 묶은 조판을 내려놓는 손길이 조심스럽다. 혹시라도 있을 오식에 대비해 수동 인쇄기로 출력한 후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이다. 인쇄 들어가기 전에 글자가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장을 뽑아가지고 교정 보는 거죠, 이게. 수동 인쇄기를 돌리면 조판된 글자가 고스란히 종이에 찍혀 나온다. 그렇게 교정을 보고 저자의 확인까지 거친 페이지는 인쇄 단계로 넘어간다. 1시간에 1,500장이 인쇄되는 활판 인쇄. 2만 장을 인쇄하는 옵셋 인쇄에 비하면 매우 더딘 속도지만 여기엔 활판 인쇄만의 특별함이 있다. 시집을 왜 한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보면 이것도 딱 눌러찍기 때문에 두터두터하잖아. 지금 뒤에가 박혀요. 뒤에가. 네, 어떠하죠. 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잉크가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어느 것 하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없다. 열로 납을 녹여 만드는 핫 타이프인 활판 인쇄에 사람의 정성이 더해진 결과는 여기에 활판 공방만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더해졌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지죠.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오래 가기 때문에 일단 뭐 견 500 지천 뭐 옛날에 이렇게 뭐 비단은 500년, 뭐 한지는 1000년. 그래서 일단 한지를 일단 선택을 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옵셋 인쇄는 평면 인쇄는 50년에서 100년만 지나면 변색이 되고 바스라져요. 그럼 기록성으로 그거 없어지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재질의 이 한지에다 옛날 한지들 보면 오래 가잖아. 지금 봐도 먹냄새 나고 그거는 스며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500년 내지 1000년 가는 거예요. 활판 공방의 느림은 200년 사는 거북의 덫입니다. 1000년을 버티는 한지 위에 거북의 족적처럼 찍힌 글자들. 그 속에는 어두운 밤 촛불 아래 책을 읽던 그 시절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묻어있다. 지난 8년간 활판 공방에서 출간한 시집은 총 35권. 시집 한 권은 보통 200페이지, 500에서 1000권의 한정판으로 인쇄한다. 시집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2개월. 2주 만에 완성되는 옵셋 인쇄에 비하면 한참 더딘 속도지만
장인들의 체온이 그대로 배인 소중한 결과물이다. 첫머리에는 저자의 육필, 마지막 장에는 고유 번호를 넣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을 완성한다. 35권의 책이 인쇄되는 시간 동안 옛 활자의 매력을 찾는 이들은 점점 많아졌고 정기 구독자들도 생겨났다. 아날로그 감성의 허기가 활판 공방의 책을 찾게 한 것이다. 활판 공방에서 운영하는 체험 교실. 학생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가끔 이곳을 찾는다. 자신의 이름을 찾아 직접 인쇄도 체험하며 활자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영미. 체험 교실을 열게 된 것은 단순히 활자를 알리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출간된 시집의 판매만으로는 도저히 공방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활판 공방 설립 이후 지난 8년 동안 매월 수백만 원의 적자를 감당해야 했다. 가족들에겐 무거운 짐이었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벼랑 끝의 시간들이었다. 옛날에 되도록 뭘 하고 있냐, 왜 이러고 있냐, 뭐 포기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온갖 생각들이 하루에 몇 번씩 들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다들 돈 되는 거 위주로 사람들이 쏠리고 있는데 뭐 나와서 이제 그런 논리로 가버리면은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지키질 것은 전혀 이제 남아날 것은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제일 문제는 돈은 끌어모을 수 있잖아요. 국가에서 뭐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면 뭐합니까? 뭐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이제 뭐 평생 직업으로 이제 가질 친구는 이제 안 나타나죠. 이건 이제 나 관두면 이제 끝이야 여기도. 손기술은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 없다. 하면 할수록 안목이 생긴다. 단순한 손기술이 아니라 얼마나 노련하게 체득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냥 기계를 돌려 책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다. 기계를 다루는 타이밍은 수치화할 수 없다. 장인에게는 실수를 미천 삼아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 이제 사라지면 그걸로 끝이다. 나쁘면 그렇게 좋아요. 글자를 보면 재밌어요. 나 여기만 나오려면요 딴 데 일 안 하고도 여기 온다고요. 그렇게 재밌고 시험도 자면요 잠꼬대로 이걸 해요. 판을 짠다고요. 그냥 그만큼 내가 이걸 애낀 거 아니에요. 이게 가짐이. 그러니까 이게 그리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늙고 낡아지면 버려지는 것이 마땅한가? 많은 것들이 단숨에 생겨나고 또 단숨에 사라져간다. 하지만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애써 불편을 감수하고 그 과정이 쌓여 값진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 활판 인쇄인은 컴퓨터의 차가운 냉기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뜨거운 온기와 마음 깊은 곳을 채우는 시대의 감성이 살아있다. 자부심도 같지만은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적인 차원,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금 보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감 비슷한 게 깔려 있어요. 이 공간은 그 어떤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나만의 방식대로 누구의 영향력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이제 내가 꿈꾸는 이제 그런 미래. 납활자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활판 인쇄를 잊지 말아 달라 당부하지 않는다. 함께 살아가자고 한다. 잘 닦인 아스팔트 길이 대부분인 세상에서 가끔은 자갈길을 걸어보자 말한다. 더 이상 박물관의 유물이 아닌
우리 삶의 작은 시간과 공간으로 존재하고자 합니다. 그저 사라져가는 활판의 안부를 물어주길 희망한다.